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책평가 중에서 310페이지에 있는 평가의 논리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일단은 나오는 내용이 타당성의 종류, 개념 찾는 거예요. 개념 비교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주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 내적, 외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90%가 요 저해 요소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개념 간단하게 보면 된다. 자, 교재 봤더니 타당성의 종류가 밑에 쿡과 캠벨이 분류한 건데, 자, 말이 조금은 어렵게 보일 수는 있죠. 구성적 타당성에서 개념 중에 A를 잘 보시면 돼요. 어떤 처리나 또는 결과라든지 모집단에 대한 이론적인 구성 요소들을 조작화를 잘 했는지 여부예요. 조작화를 잘 했는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조작화 정도예요. 여러분, 조작화 정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조작화라는 것은 조작을 해. 여러분, 성적을 조작을 해. 대중을 조작을 해. 왠지 느낌이 어때요? 인위적인 느낌이 들죠. 조작을 한다. 조작한다. 처리, 결과 관련된. 우리가 실험을 할 텐데 만약에 y equal a0 플러스 a1 x1 플러스 a2 x2 해서 an xn 해볼게요. y라는 결과를 가져온 많은 이론적인 구성 요소가 있어요. 자, 말 그대로 이론적으로 구성하는 게 있어요. 어떤 요소 중에서. 이럴 때 이 결과를 좀 가져왔는지를 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조작화를 잘 해줘야 돼. 그런 뜻인데, 조작화라는 것은 좀 어렵고 좀 추상적인 개념들을 좀 쉽게 바꿔주는 거예요. 일부러. 조작을 하는 거야. 조작을. 그러니까 검증 가능하게 바꿔주는 거 이렇게 하시면 돼. 추상적 개념을 좀 구체적이고 계량적으로 바꾼다. 조작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실력이 아주 좋아졌다. 실력을 향상시킨 이유, 그 원인 봤더니 내가 노력을 많이 했다. 부모님의 응원이 많았다. 만약 이런 식으로 되었다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실력을 가져온다고 했다 많은 구성 요소가 있는데 굉장히 애매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계량화 시킨다는 것은 검증 가능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자, 실력 대신에 점수가 내가 평균이 20이 올랐다. 이렇게. 노력 대신에 내가 매일 10시간씩 공부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조작화라 보시면 돼. 그러니까 구성을 이렇게 한 거야. 구성을. 검증 가능하게 바꿔줬다. 구성적 타당성이다라고 그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결론. 그러면 통계적으로 결론이 타당하려면 연구의 설계를 잘 해야 돼서 키워드가 강력한 연구 설계 여부예요. 자, 강력히 연구에 설계가 되어 있다면 그거는 통계적 결론이 옳게 돼요. 이런 뜻이고. 참고로 타당성의 기본 뜻은요, 정확성이에요. 정확성. 그러니까 구성을 정확히 해줘야 돼요. 또 결론이 정확하려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설계를 잘 해줘야 돼. 설계를. 자, 이 둘은 요 키워드로 잘 구분하시면 되고, 자, 내적은 인과관계가 얼마나 정확한가. 즉, 인과관계의 정확성이에요. 그 원인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줘야 돼요. 이 결과를 가져온 원인이 얘로 확실해야 돼요. 그게 원인과 결과 정확하다 뜻이에요. 원인, 결과 정확하다.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은 제일 쉬운 말로 일반화 가능성을 말해. 일반화 가능성. 자, 잘 들어. 특정 상황에서요, 내적 타당성을 확보한 결과를 다른 상황 가서도 똑같이 인과, 즉 내적 타당성을 확인하고 있다면 그거는 일반화할 수가 있어요. 일반화. 예를 들어서 A라는 상황에서 X가 Y를 가져온 게 확인됐어요. 즉 인과관계를 확인했어요. 내적 타당성을 확인한 거지. 그러면 B라는 상황 가서도 X가 Y를 가져온 게 확인되고 있다. B 사람, 다른 상황 가도 인과관계, 즉 내적 타당성이 확인되고 있어요. C에 가도 마찬가지야. X면 Y를 가져온다고 확인되고 있다. 이런 결론.
X는 Y다라고 일반화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외적 타당성이에요. 외적. 말 그대로 안에서 정확한 것이 밖에 나가도 정확한 거예요. 이게 일반화할 수 있다 뜻이.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서 요 네 가지는 뭐 자주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기본 개념으로 좀 개념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시험은 받고 나오거나 하는 거니까. 첫 번째 패턴. 두 번째는 말했듯이 요 둘 간의 저의 요소가 뭐냐. 즉 원인 결과 사이. 이 결과를 가져온 원인이 얘 말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 이거는 뭐냐면 분명히 원인과 결과 사이는 알겠지만 즉 내적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왜 일반화가 안 되지? 일반화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지. 그 일반화 방해하는 게 뭐냐? 알아보자는 게 타당성 저하 요소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내용이 교재에서는 우리 319할단 10일에 있는 그 기본 개념이었고 따로 우리 본다면 이거죠. 자, 타당성 저해 요인이에요. 내적 타당성 저요인 내적 원인과 결과 사이 말했듯이 요 X가 Y를 가져왔는지 여부인데 이 Y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얘 말고 뭔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거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다시 구분하기를 외재적, 내재적으로 구분해요. 외재적 요인, 내재적 요인. 자, 외재적이라는 것은 바깥에 있잖아요. 바깥에 있어. 바깥에 있다. 실험하기 전부터 그 이유가 발생한 거예요.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선발 요인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실험하는 도중에 생기는 거예요. 실험하는 도중에. 어떤 실험하는 도중에 실험을 하는 중인데 X가 Y를 가졌는가를 실험하는 중이에요. 근데 실험하는 도중에 뭐 사건이 뻥 터져가지고 이 결과가 달라진 것. 이게 내재적이라면 이거는 실험 전부터 이미 그 이유가 발생한 거예요. 됐죠? 이거는 뭐냐면 분명히 X가 Y를 가져오는 것은 인정해. 근데 일반화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일반화가 안 되는 이유. 찾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놈은 자 선발 요인 하나밖에 없다. 선발 요인 또는 선정 요인 해가지고 뽑을 때부터. 자 실험하려고 뽑은 선발할 때부터 그 이미 이유가 발생한 거예요. 이거는 실험 하나 많아요. 이미 선발부터 뽑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유를 먹어서요. 키 성장을 알고 싶은 실험이에요. 우유와 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근데 뽑을 때부터 이미 엄마 아빠 키가 2m 이상인 부모님이야. 그러면 키는 클 거예요. 우유 먹었다고 큰 게 아니고 이미 뽑을 때부터 그런 사람만 뽑은 거니까 유전자적으로 큰 거예요. 우유 때문이 아니고. 우유 때문에 그 아니라 유전자가 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선발 요인이에요. 외재 요인. 뽑을 때부터 문제가 있듯이. 나머지는 실험하는 도중에 사건 터지고 애들이 알아서 크고 뭐 이런 거예요. 실험하는 도중에. 실험하는 도중에 어디 막 이탈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 이건 책을 볼 거니까. 시험은 기본 패턴이 요 두 개 묻는 거. 다음 중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 아닌 거 묻거나 이렇게 비교하거나 아니면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 중에도 외재 내재를 묻거나 아니면 요 내용을 묻거나 내용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책을 보시면 자 311페이지예요. 밑에 자 개념 확인 의의 기억의 A의 인과 관계의 정확성을 의미한다. 밑에 니은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 나오죠. 하나가 외재, 하나가 내재. 그리고 넘겨보시면 312페이지 박스로 정리가 잘 돼 있죠. 자 외재는 하나 선발 요인. 자 내용 볼게요. 하얀색 바탕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성할 때 생기는 문제예요. 자 용어를 잘 보셔야 돼요. 실험 집단. 자, experimental 그룹이야. 실험 집단. 그리고 컨트롤 그룹, 통제 집단이에요. 우유를 먹인다면 얘는 우유를 주는 집단이고 실험 집단, 실험. 이놈은 통제를 해요. 우유를 못 먹게 통제해서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교 집단. 이게 통제 집단 이퀄 비교 집단. 비교하기 위한 집단이기 때문에 우유를 주고 안 주는데 뽑을 때부터 여기 애들은 엄마 아빠가 큰 애들. 이놈은 일반 애들. 결과는 이미 끝난 거지. 키는 컸겠지만 키가 뭐 1년에 15가 컸겠지만 요 15라는 것이 우유 때문만이 아니고 이거는 원래 클 애들아서 큰 거다 뭐 그런 뜻이. 첫 번째 외재.
선발 요인. 두 번째, 역사 요인. 실험하는 동안에 생긴 사건이 그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사건 효과라고 해요. 사건 효과. 역사 요인, 사건 요인. 이죠. 자, 이런 사례가 있다. 자, 상반기에 오염이 너무 많아져서, 오염도가. 그래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의 측정 결과가 계속 수질오염이 증가하길래, 수질오염이. 그래서 정부가 한 달간 집중 캠페인을 했어요. 오염 줄이기 캠페인을. 그랬더니, 7월 말에 측정 결과가 봤더니 이렇게 낮게 나온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정부가 캠페인의 결과구나 라고 하고 싶었는데 하필 요 실험 기간 동안에 장마가 발생해서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물이 해색되는 바람에 측정치가 좋게 나온 거예요. 캠페인 때문이 아니고 비가 많이 와서 그랬구나 이거지. 그래서 물이 그렇게 측정이 된 거예요. 이게 역사 요인 또는 사건 효과라고 해요. 사건 효과. 어렵지 않죠? 다 보면 단어가 다 답을 줘요. 답을 뭐 역사적인 사건, 그다음에 성숙 다 마찬가지. 상실 다 그러지. 자, 그다음은 성숙 효과부터 다시 볼게요. 성숙 효과. 자, 항상 역사 요인은 말 그대로 사건 찾았다 보시면 되고 성숙은 말 그대로 애들이 크는 거야. 성숙 효과. 성숙 효과. 그래서 그 우유 먹어서 키가 크긴 크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애들은 알아서 큰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유 먹은 애들이 실험 집단인데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먹인 거야. 우유를 먹었더니 1년 뒤에 봤더니 애들이 10이 컸단 말이에요. 그 10 큰 것이 우유 때문이 다가 아니고 원래 성장하니까 큰 거예요. 그러니까 10 중에서 한 2, 3 정도만 우유 효과고 나머지 한 7, 8 정도는 성숙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웬만하면 다 단어가 답을 주기 때문에 단어만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실 요인. 상실. 상실도 지금 현재 내재란 무슨 의미라고? 실험하는 도중에 생기는 문제니까. 그러면 상실은 봐요. 실험 대상자들이 실험하는 동안에 이제 이탈하게 돼. 이탈하게 되면 결과가 달라지게 돼요. 자, 이게 실험 집단에 쳐볼게요. 실험 집단. 자, 금연 또는 금주. 자, 프로그램에 좀 참여한 사람들이 100명이 있다. 100명이. 100명. 자, 이 100명 중에 실험하는 도중에 한 50명이 이탈했어요. 나 그만하겠다. 이사 간다. 나 나가겠다. 나가버린 거. 이탈. 상실됐다. 대상자가 이탈했다. 남아있는 50명 중에서 나중에 한 달 뒤에 40명이 끊었고 성공했고 10명이 못 끊었어요. 실패했다. 라고 할 때 발표하기는 이 프로그램은 성공적이다.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상실한 사람을 빼고 한 결과이기 때문에 맞게 나올 뿐인 거예요. 이게 상실 요인. 상실했다. 이탈했다. 보시면 돼요. 이탈했다. 그 다음에 측정 요인이죠. 측정 또는 검사 요인. 자, 측정 것 자체가 어떤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측정 것 자체가. 내일 모레 이제 내가 IQ 검사 하기로 돼 있어서, 그동안 한 2, 3일 동안에 IQ 시험지를 먼저 풀고 간 거야. 모의고사 같은 것을 풀고 갔어요. 그러면 잘 나와, IQ가. 그치? 그건 시험 효과인 거예요. 내가 해봤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경험치가 쌓이면 결과가 좋게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실험 효과는 경험치. 여러분 평상시에 모의고사 많이 보잖아요. 그 모의고사 보는 것이 도움이 돼, 안 돼?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도 실력이지만 실력을 더해주는 것이 그런 경험이 쌓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측정 것 자체라는 시험 효과고 또는 검사 요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험이라는 그 상황 자체가 더 집중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턱걸이를 뭐 5개밖에 못해. 근데 시험을 본다는 거야. 이 시험에 따라서 내가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되는 상황이 10개를 해야 돼. 그럼 10개를 해낼 수 있어. 힘이 생기거든. 시험이라서 생기는 거거든. 여러분 평상시에는 연습할 때 잘 못하다가도 시험이다 그러면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측정 것 자체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내용이 되게 번역을 많이 하니까 뭐 측정 요인, 검사 요인, 시험 효과라고 불러요. 시험 효과까지 이렇게. 됐죠? 이게 이제 네 번째. 그리고는 자, 회귀 인공 요인, 회귀. 자, 회귀가 무슨 말이지? 회귀? 돌아간다.
그러니까 처음 실험 대상을 뽑기 위해서 한 번을 한 측정치가 평소와는 너무 다르게 너무 잘 나오거나 너무 안 나온 사람을 뽑게 되면 실험하는 도중에 다시 본래로 회귀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모습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 다시 원래로 돌아올 뿐인 거지 이게 정책의 효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영어 보충 수업 대상자를 뽑기 위해서 시험을 봤어요. 자, 1회 측정을 해본 거야. 1회 측정. 평상시에 요 A, B, C 이렇게 있다면 얘들이 다 1등, 2등, 3등, 100점, 99점, 8점 맞는 우등생들이었어요. 근데 하필 시험 보는 그날만 못 본 거야. 애들이 그 전날 뭐 아프기도 하고 뭐 아무튼 안 좋아서 그날 다 시험 망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데리고 한 달간을 보충시켰더니 수업을 시켰더니 한 달 뒤에 다시 애들이 1등, 2등, 3등 했다면 이게 과연 이 수업 효과인가요? 아닌 거예요. 그냥 본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귀했다. 그러니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게 정책의 효과가 아니란 뜻이에요. 이게 회귀 인공 요인 또는 뭐 통계적 회귀라고 부르게 돼요. 됐죠? 그 다음에 교재 보시면 측정 도구 변화인데 도구. 측정하는데 도구가 바뀌면 안 돼요. 우유 먹어서 키 성장을 측정하다가 갑자기 몸무게로 가버리면 이게 결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인관계가 사라지게 돼. 이런 문제. 또는 오염 효과, 오염 뜻이 두 가지인데 내용 보시면 간에 누출이라는 말과 누출 그리고 모방을 합친 거예요. 누출과 모방. 자, 뭐냐면 이쪽은 실험 집단 기숙학원이에요. 자, 학생들을 막 통제해가면서 막 공부시키는 기숙학원이고 여기는 일반 학원이에요. 통제 집단은. 일반 학원. 그래서 요 기숙학원에 있는 친구가 한 달에 한 번 이제 그 외출이 돼서 나와서 일반 학원 다니는 친구랑 만나서 같이 노는 거야. 놀다 보니까 이때 자기가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했더니 여기 있던 애가 그걸 모방을 해. 모방. 나도 해봐야지 모방이. 여기서 쓰는 특수 자료가 이게 노출돼. 노출. 나중에는 기숙학원도 진학률이 90%. 일반 학원도 90%. 그럼 이거 효과 없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방을 했고 자료가 누출되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없었다면 효과 더 확실하게 있을 건데 뭐 그런 뜻이거든. 이게 오염 효과라고 불러요. 시험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야. 시험이 나온다면 주로 여기 있는 게 니용사고로 나오시는 거고 이거는 그냥 거의 비교 차원에서 보시면 돼.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이제 외적 보시면 의의 우측에 자, 어떤 특정 상황에서 내적 타당성을 확보한 평가가 다른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정도예요. 즉 일반화 가능성이다 보시면 돼요. 일반화할 수 있는가? 일반화할 수 있는가? 근데 그 저해소가 있다. 왜 일반 안 되는가? 첫 번째, 실험 조작의 반응 효과라고 해요.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요거 실험 조작의 반응 효과라고 불러요. 조작을 조작 일부러 하다 보니까 그게 뭔가 반응을 보여. 자, 앞에 배웠던 호선 실험이죠. 호선 실험. 그 호선 효과예요. 뭐냐? 호선 공장 사람들은 평상시에 자신들이 실험 대상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실험 중이지? 나를 누가 지금 보고 있지를 알기 때문에 평소하게 다른 행동을 보여. 이게 실험 조작에 따른 반응이에요. 이거는 일반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결과를 일반화 가능할 수 있는 것이지 좀 인위적으로 조작에 따른 반응을 보이는 결과는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 첫 번째. 실험 조작의 반응 효과. 단어에 실험 조작이 보이면 다 외적 타당성 저해한다 보시면 돼요. 다른 말로 호선 효과라고 돼요. 호선 효과. 더 쉽게는 여러분 호선 공장 실험 결과는 다른 공장에는 일반화할 수가 없어요. 호선 공장만의 이야기였거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여러 번 다수적 처리에 따른 간섭이에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나온 결과는 일반화가 안 돼. 그러니까 한 번으로 안 나왔어, 결과가. 두 번도 안 나와. 세 번 안 나와. 수차례 했더니 나와.
그렇다고 해서 x는 y다 일반할 수는 없다는 거지. 할 때마다 나와줘야 아 x는 y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할 때마다 나와줘야. 이런 식이지. 그지? 제가 뭐 뭘 가르쳐서 내가 만약에 로또 번호에 적중하는 법을 알려줘. 자, 한 번에 안 돼. 두 번에도 안 돼. 수천 번 했더니 한번 나왔어. 일반할 수 없어요. 내가 할 때마다 1등이 나오면 그건 일반할 수 있지. 내 말은 맞다 일반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런 뜻이. 여러 번 처리했다. 세 번째, 표본의 문제. 그 표본의 대표성이 문제다. 뜻이 두 가지. 일단은 표본이 좀 커야 돼요. 우유 먹어서 키 컸는지를 알고 싶은데 우유를 먹이는 그 표본이 한 3명한테 먹여본 거야. 3명한테 먹인 결과를 뭐 수만 명한테 일반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한 몇천 명은 먹어봐야 이게 일반화가 된다는 얘기지. 표본의 문제. 두 번째는 그 표본이 특이한 표본이면 안 돼. 일반적인 표본이어야지. 그게 일반화할 수 있지. 그래서 만약에 보충 수업 효과를 알고 싶어. 근데 그 표본이 누구냐면 보충 수업을 하고 싶은 사람을 뽑은 거야. 표본으로. 당연히 효과 있어 없어요? 있지. 근데 일반할 수는 없지. 왜냐면 보충 수업을 원치 않은 사람들은 효과가 없을 거거든. 처음부터 표본이 보충 수업을 원하는 사람을 뽑았으니까 효과는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표본의 대표성 문제. 이렇게. 크리밍 효과. 이것도 이사해요. 처음부터 효과가 나올 사람만 뽑는 거예요. 크리밍 효과라고. 이거 크리밍 얘기다. 됐죠? 자, 요놈과 요놈의 비교. 요놈과 요놈의 비교.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됐죠? 그래서 시험 나오면 용어만 잘 보더라도 답은 금방 구분된다 이거죠. 자, 넘겨볼까요? 넘겨서 교재에는 신뢰도가 나올 텐데. 자, 뜻은 일관성이고요. 자, 타당성의 뜻은 정확성, 신뢰성은 일관성. 둘은 꼭 알아두셔야 돼. 그리고 이 내용과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314페이지에 그 날개 쪽에 좌우에 그림 하나 있죠. 그림. 자, 우리가 사격할 때 쓰는 표적판이 있어요. 자, 그게 지금 말고도 뒤에 가면은 인사행장에 나와. 인사행장에. 그러니까 뒤에서 배울 시험의 타당성 할 때 나올 거예요. 자, 시험에 타당성이 높냐 낮냐 때 나올 거예요. 자, 지금 들어보시면 뒤는 할 게 없겠네요. 미리 설명 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개념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신뢰도나 신뢰성은 일관성, 타당성 또는 타당도는 정확성이. 그림처럼 자, 총을 3발 쏘는데 이렇게 쏘는 사람이다. 이렇게 탕, 탕, 탕. 정 가운데 A. 자, 탕, 탕, 탕 B. 탕, 탕, 탕 C. 이렇게 써. 이렇게 있다면 자, 타당성의 뜻이 뭐라고? 정확성. A는 쏘는 게 정확하죠. 정 가운데 딱 쏘고 있으니까 정확성이 높은 사람이야. 신뢰성의 뜻이 일관성이야. 그러면 A와 C는 일관성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일관되게 쏘고 있잖아요. 근데 B는 일관성이 없네요. 자, 이거 해석하면 돼. 그럼 잘 듣고. 자, 셋 중에서요. 앞에 말이 타당성이 높다면 그러면 뭘 의미해? A, B, C 중에서. A죠. 타당성이 높다면 일관성도 높아. 신뢰성도 높아요. 이런 뜻이야. 다시 세 개의 경우만 떠올리면 돼요. 타당성이 높으면 그러면 A. 신뢰성도 높아. 일관되기 때문에. 두 번째. 자, 신뢰성이 낮으면 그럼 누구예요? B. 타당성도 낮아. 이해되죠? 근데 타당성이 낮다고 해서 신뢰성이 낮은 건 아니죠. 누구는 그래요? C. 비록 C는 타당성은 낮아요.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일관성은 높아요. 이렇게. 또 신뢰성이 높다고 해서 타당성이 높은 것도 아니죠. 누구? C. C는 비록 신뢰성은 높지만 타당성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로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그림만 좀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 교재에 그 3의 타당도와의 관계 나오잖아요. 자, 볼게요.
신뢰도가 낮으면 그러면 B야, B. 타당도가 낮아. 확인되죠? 그 다음에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죠? 누구예요? C. 이렇게. 그 그림상 보더라도. 자, 그 정도만 찾아가면 돼요. 뒤에 인사서 비율 시험의 타당성과 신뢰성은요, 몇 가지의 케이스가 더 나와. 하지만 다 이 그림으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원래는 어려운 검증을 하는 방식이 있지만 그거는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림상으로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림 봐도 충분해요.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죠. 자, 이게 평가의 신뢰도예요. 뭐 재검사 등도 뒤에 시험과 똑같기 때문에 지금 안 봐도 큰 관계는 없다. 저도 개념, 타당도의 관계를 정확히 좀 이해하고 있자 이거죠. 이해하자. 자, 그 다음은 평가의 방식인데 좀 어려울 수 있다. 이거는 평가 방법은.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소개할 때 정책론을 정책 평가 쪽에 좀 어려울 수 있다 했던 말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문에. 자, 크게는 실험 설계하고요. 실험 설계하고 비실험 설계로 분류한다. 실험 설계, 비실험 설계 해놓고, 실험 설계라는 것은요, 실험하기 전부터, 즉 사전에 통제 집단하고 실험 집단을 선정했냐 여부예요. 처음부터. 자, 봐요. 요 둘의 기준. 요 둘의 기준은 사전에, 실험하기 전에, 사전에 실험 집단과 그리고 통제 집단을 구분했는지 여부예요. 얘는 구분한 거고, 구분을 안 한 거예요. 이렇게. 자, 안 했다는 것은 얘는 실험 집단만 있는 거예요. 이지만 존재하고, 통제하는 집단을 미리 안 만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됐나? 자, 우유 먹어서 효과를 알고 싶을 때 실험 설계는 우유를 먹는 집단과 못 먹는 집단을 미리 만들고 한 거고, 비실험은 우유를 주는 집단만 있는 거지 못 먹는 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다. 그러면 자, 실험 설계 다 종류가 진실험과 준실험이 있다. 말 그대로 진짜 실험이고요, 실험에 가까운 실험이에요. 준실험인데, 자, 둘의 차이는 그러면 어차피 이 둘은 요 실험 집단하고 그리고 요 통제 집단이 있어 없어요? 있는 상태잖아. 구분했기 때문에. 그렇죠? 둘의 차이는 뭐냐면 두 집단 간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런 동질성 확보 여부. 이러면 확보를 한 거고 확보를 안 한 거예요. 이렇게. 확보한 거고 확보 안 한 거고. 자, 이게 E지. 이게 C지.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똑같이 만들어서 시작하는 거야. 근데 준실험은 구분은 돼 있어. E지와 C지가 구분은 돼 있지만 성질이 다르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자, 우유 먹어서 키성장을 알고 싶은 실험인데 요 진실험 방식은 우유를 먹이는 집단하고 못 먹는 집단 간의 성질이 비슷하게 만든 거야. 강남의 초등학교 5학년 1반, 5학년 2반 이렇게 만들었다면 비슷하게 만든 거야. 그죠? 이놈은 우유를 주는 집단인데, 이놈은 강남 초등학교 5학년 1반이고, 이놈은 저기 섬에 있는 뭐 분교학교라 쳐보기. 성질이 다른 상태야. 이런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진실험 같은 경우는 똑같은 상태잖아, 지금. 근데 봤더니 우유 먹어서 키가 10이 컸고, 이놈이 8이 컸다면, 이 차이는 뭐 때문에 나온 거야? 우유 때문에. 즉, 우유는 키성장에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할 수 있지. 왜? 목감 보고 차이가 딱 보이잖아요. 따라서 진실험은 특징이 내적 타당성이 높아요. 반대로 외적 타당성이라든지 또는 실험 가능성은 낮아요. 두 개는 무조건 반대로 보시면 돼, 반대. 근데 봐요. 준실험은 성질이 다른 채 만들었거든? 이런 것 같으면 성질 다르게 만들어 놓고 같은 약을 처방했을 때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그게 꼭 이 약의 처방이라고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왜? 처음부터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것이 꼭 어떤 실험에 대한 그 결과가 아니라 원래부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
관계가 좀 낮게 돼. 그 원인과 결과 사이 중에서 꼭 그 원인 때문에 결과가 나왔다? 우리는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낮은 실험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이 중에 더 중요한 거지. 그러면 요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을 똑같이 만드는 방법이 무작위 배정이에요. 무작위 배정. 자, 여러분, 어감이 좀 그렇지 중요한 단어 여러분, 무작위로 배정해야 성질이 유사해지는 거예요. 무작위 배정. 자, 무작위 반대가 뭘까요? 무작위 반대가 자기적이야. 자, 학원에 오는 학생들을 반 배치할 때 무작위로 해. 한 사람은 무조건 A, 한 사람은 B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만들면 성질이 비슷해져요. 동질성 확보. 근데 원장이 약간 자기적이야. 공부 좀 잘하게 보여. A반. 못해 보여. B. 자기적인 거지. 자, 무작위로 배정했을 때 규모가 좀 커지면 성질이 비슷해진다 뜻이야. 이해되죠? 자, 이 동질성의 의미라는 것이요. 100%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고 평균이 같다는 뜻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1대1식의 동질이 아니고 평균이 비슷한 이러면 돼. 평균이 비슷한. 이게 동질의 뜻이. 이해되죠? 그래 놓고 진짜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 준실험의 종류가 복잡해요. 다시 뭐 축조 방법, 재계적 통제 방식 나눈 다음에 여기에 또 3가지, 2가지가 나와. 이거는 맨 나중에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일단은 질문 내용 중에서 가장 기본이 첫 번째가 비동질적 통제 집단. 누가 봐도 주인 실험이야. 일단은 통제 집단이 있어. 그러니까 실험 설계다. 근데 그게 비동질이야. 그러면 준 실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은 얘만 한번 나왔다. 회기 불연속 설계만. 그만 참고하자. 별거 없다. 별거 없다. 자, 비실험은 처음부터 요 통제 집단을 미리 안 만들어 놨어요. 그냥 실험만 하는 거야. 실험만 한다. 그래서 실험 집단을 하나만 놓고 전과 후 비교. 정책 실시하기 전과 후만 비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뭐 종합반 수업 듣는데 또 단과 수업 듣는데 단과를 듣기 전과 후를 비교하는 거예요. 수업 듣기 전에는 점수가 60이었어요. 들은 다음은 90이었다. 이 90이라는 것이 꼭 수업 때문인가 의심이 가요. 왜냐면 수업 들었지만 혼자 뭐 끝난 다음에 인강 듣기도 하고 심지어는 과외 받기도 하고 이래서 성적이 더 잘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한계점이에요. 따라서 비실험은 자, 내적 타당성이 낮고 반대로 외적 또는 실험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돼요. 이건 딱 반대로 보시면 돼요. 얘는 중간이고 이렇게. 크게는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이에요. 물론 정리가 잘 돼 있지만 제가 만약에 여러분 입장이라면 이렇게 정리하겠어요. 정말 심플하게는 이것만 진실험 그리고 준실험 그리고 비실험 이렇게 해놓고 자, 이 둘의 기준은 뭐고요? 요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의 이 동질성 확보 여부. 이런 확보가 된 거 안 됐고. 자, 확보하는 방법은 무작위 배정. 이렇게.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일단. 이제 더 가면, 자, 진실험이 내적 타당성이 제일 높고, 반대로 비실험은 제일 낮고, 그리고 외적 타당성과 실험 가능성은 제일 낮고 제일 높으니까 이놈은 중간이기 때문에 자, 이만큼 정리하면 끝이. 이 나왔다는 이 문제는 후가 7급 때 나왔던 건데 좀 예외적인 문제예요. 잘 안 나오는데 나왔던 거야. 그리고 이 문제도 제가 늘 말했듯이 없던 게 팍 나오기보다는 원래 있던 기출문제가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언급만 듣던 것이 문제가 됐던 거지. 그냥. 참고하시면 뭐 또 나올지는 아주 의문이에요. 아주 안 나올 게 더 많아. 가능성이. 하지만 나오더라도 개념만 또는 분류만 하시면 돼요. 분류만.
문제가 좀 어렵다면 이렇게 나오거든. 다음 중 준실한 방법 중 축조 방법이 아닌 거. 그 다음에 요거 아니고 이거 찾는 거야. 이건 제기적 통제이기 때문에. 제기적.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야. 자기한테. 그러니까 내가 실험 집단이 되는 동시에 통제 집단이 되는 관계야. 제기적 통제라고 불러요. 이것만요. 라고 생각해. 자, 교재 볼게요. 확인. 자, 실험 설계 314페이지. 첫 번째 진실험. 기억 중요하네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무작위로 배정하여 독립성을 확보해 수행하는 실험이다. 특징의 밑에 내적 타당성은 비교적 높은 반면 외적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은 낮다. 준실험은 기억,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사전에 선정하지만 두 집단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않고 행하는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우측의 유형, 축조, 맨 아래 B의 제기적 통제. 그 안에 가나다. 가나. 그 정도. 칠판에 있는 정도를 일단 분리만 해 놓자. 넘겨보시면, 자, 비실험 설계는 사전에 통제 집단이 없이 실험 집단에만 처리한 다음에 효과를 알아보는 방법. 자, 종류, 방법 되게 많지만, 밑에 A만 알면 되겠다. 정책, 실시, 돈의 비교, 그거만. 자, 그래서 특징의 맨 밑에, 내적 타당도는 낮지만, 외적 타당도와 실현 가능성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하시면 된다. 제가 여러분들 바라는 거는 칠판에 있는 거 있잖아, 지금. 실험 설계, 비실험 설계. 두 개의 기준. 그리고 실험 설계에도 진실험, 준실험 비교하는 거. 더 나아가서 준실험의 종류, 축조와 제기적 통제를 비교해서 이 종류를 좀 기억하면 정말 베스트. 난 정말 힘들다, 하기 싫다 하는 분들은 이 둘만이라도. 무작위 배정, 동질성 확보. 됐죠? 이만큼이 평가 때서는 방법이었다 이거죠. 자, 우리 교재 317에 나와 있는 참고의 평가 기본법은 이건 숙제로 남겨둘게요. 시험에서는 은근히 자주 나와요. 시간상 다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보자. 됐죠? 자, 넘겨보시기. 자, 예제 가볼 거예요. 예제 1번은 평가의 타당성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옳은 거예요. 옳은 거. 1. 외적 타당성은 어떤 수단과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 파악, 인과관계는 내적. 2. 통계적, 자, 결론의 타당성은 정책이 다른 상황에서도 발견될 효과가 들어, 이건 일반화 가능성인 외적 타당성. 3. 구성 타당성은 처리, 결과, 상황들에 대한 이론적인 구성 요소가 조작화된 정도, 맞네, 이게. 그지? 내적은 원인과 결과 사이까지만 맞지만 뒤에 통계적 결정의 타당성은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내용이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주요 키워드 알면 되고, 조금씩 표현은 바꿔놓더라도 조합을 잘 시키면 답은 보이게 되어 있다. 예제 2번. 자, 평가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1.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 중 외제적 요인은 선발 요인 맞죠? 선발 또는 선정. 하나만 있으니까. 2번. 호손 효과,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표본의 대표성 문제, 크리밍 효과는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 맞죠? 3. 진실험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동질적으로 구성했잖아요. 근데 방법이므로 무작위 배정을 해서는 안 된다? 해야지. 그죠? 그 다음에 4번 대표적. 비동질적 통제 집단 설계가 준실험의 대표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별거 없죠? 자, 가볍게 보시면 되겠다. 반복을 하자, 여러분. 그냥 칠판에 있는 정리된 정도를 한 10번 정도만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큰 소리 내가지고. 실험 설계, 비실험 설계. 해놓고 다시 실험 설계가 진실험, 준실험. 진짜 실험이고 실험과 유사하고 그 다음에 실험 설계이 아닌 비실험. 몇 개죠? 둘 간의 기준. 무작위 배정해서 뭐 하자고? 독립성을 확보하자.
확보 안 됐다. 다시 준실의 병류가 나누면 축조, 제기적. 축조 3가지, 제기적 2가지. 이렇게 됐죠. 자, 정책 변동은 사실 크게 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 4가지의 중요 개념만 정확히 구분하고 있으면 되겠다. 혁신. 혁신은 없는 걸 새롭게 만들 때 쓰는 말이야. 우리가 아는 보통 그 혁신은요, 있는 걸 고치는 건데, 이때 말하는 혁신은 그게 아니야. 그냥 없는 데서 만든, 무에서 유가 생기는 거다 보시면 돼요. 혁신이다, 혁신. 그래서 정책의 결정과 비슷해요. 유지는 골격을 고도로 유지, 골격 유지. 골격. 자, 책 봐볼까요? 유지. 골격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또는 투입을 바꾸는 것. 이게 유지고, 승계가 제일 중요한데, 시험에서는 승계가 여기서는 거의 문제 한 90% 좀 찾았나 보시면 돼요. 승계. 승계는 목표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목표는 유지가 돼. 대신 수단만 바꿔요. 수단 대체. 이게 정책 승계다. 자, 종결은 이제 정책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 없애면 저항이 생겨? 생겨요. 저항. 자, 그 내용이 나오죠, 뒤에. 종결은 문제의 소멸이고 정책의 폐지인데 의처럼 현존하는 정책을 완전히 없애는 거라서 저항도 있을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종결의 그 이유가 있다. 근데 왜 종결시킨 것인가? 정당성이 이미 상실되었다. 그럼 종결해야지 뭐. 엔트로피가 생겼다. 무질서, 수약이 생기면 그건 없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취약하다거나 환경에 대해서 조직이 위축이 되면은 그거는 종결 요인. 저항이 생기고 저항의 극복이 있다. 극복 쉽죠. 예고제 배격. 정부가 뭐 없애겠다라고 이렇게 예고하면 미리 방어책을 찾거든. 예고하면 안 돼. 그리고 동조 세력을 모으자. 동조 세력 규합. 동조. 그러니까 종결에 대한, 폐지에 대한 동의자를 모으는 거야. 힘을 얻기 위해서. 타협은 배격. 그리고 외부자 기용이 핵심이다. 외부 인사 기용. 내부자 말고. 왜냐면 외부 인사는 그냥 이거 없애고 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내부자가 없애면 평생 안에 있을 사람이거든. 눈치가 보이는 거야. 저 사람 저부터 없앤 사람이야 라고 평생 낙인 찍히게 돼. 그래서 외부자가 와서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없앨 수 있다 그 말이지. 단기 대가 조부라고, 그다음에 피해자한테 대가 준다거나 종결할 목표를 한정시킨다거나. 집에서 엄마가 살림을 잘 버려 안 버려? 잘 안 버려. 엄마들은. 왜? 쓰게 놀아가 안 버려. 내가 이걸 없애고 싶었나 봐. 없애고 싶어. 그때 엄마한테 엄마 이번 토요일 날 2시에 없앨게요 라고 했다면 엄마가 가만히 있을까? 오히려 더 저항을 해요. 그래서 감추거나 막 그래. 이거 하면 안 돼. 갑자기 해버려야 돼. 갑자기. 그리고 동조 세력을 모아야지. 또 같이 하는 사람 모으는 거야. 동조 세력 주어. 그리고 타협하면 안 돼. 타협해버리면 그 종결의 목적에 반하게 돼. 그리고 외부자 기용하게 되고. 이게 저항에 대한 극복 전략이다. 별로 오는 거 없죠? 자, 이 박스 칠판에 있는 화면 이게 다예요. 나머지는 조금만 더 유추가 될 뿐이야. 승계라는 게 조금 뭐 부분 막 통합 나오지만 그거는 그 다음이고 의미가 별로 없고, 적어도 요 4가지의 기본 개념을 구분하시고 특히 승계를 많이 보시면 돼요. 승계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 기타 우측에 있는 것들은 굳이 안 봐도 돼요. 이거는 넘겨서 하나 풀고 쉬어볼게요. 324페이지에 보시면 예제 3번이죠. 유형 중에서 목표는 유지하면서 수단을 새롭게 대체하는 것. 목표 유지, 수단 대체가 정책 승계가 이렇게 많이 나와 문제가. 그거 보시면 되겠다. 됐죠? 자, 쉬었다가 기억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